AI가 예측하는 100년 후에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죠. AI 50년 후 인류의 진화와 도전.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50년 뒤 AI가 우리 인류를 진화시킬지 아니면 뭐랄까 좀 위기에 빠뜨릴지 이 글이 던지는 질문들이 꽤 날카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 발전이다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삶의 방식이나 사회 구조, 심지어는 그 인간 존재의 본질까지 건드릴 수 있는 문제라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시된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랑 또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이 좀 독특하다고 느낀 게 단순히 그냥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 AI의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선택 이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기술 자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 점을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긍정적인 쪽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는 AI가 인간 지능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아예 새로운 차원의 진화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특히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인간 뇌랑 AI가 직접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레이 커스와일이 말한 특이점 있잖아요. 아, 네네. 특이점. 기술 발전 속도가 인간의 이해를 막 초월하는 그 지점? 어쩌면 이 BCI가 그 특이점으로 가는 구체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똑똑해진다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좀 더 나아가서 BC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한계? 예를 들면 연산 능력이라든지 기억력 같은 거요.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약간 공상과학 같기도 한데. 그쵸.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예를 들어 지금 의료 AI가 질병 진단하고 신약 개발 돕는 것처럼 50년 후에는 BCI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질병 예측하고 예방하는 거. 이게 보편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는 거죠. 수명 연장이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거고요. 와, 또 AI가 이제 반복적인 업무들 이런 걸 자동화하면서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예술이나 과학 연구 같은 분야에서 AI랑 협업한다거나 아니면 힘든 육체 노동을 로봇이 대신해주고 우리는 근무 시간 줄고 여가 시간 늘어나고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네, 이 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AI가 단순히 일의 개념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기후변화나 빈곤 문제 같은 전 지구적인 난제 해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 그런 부분까지요? 네, 예를 들어 유엔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라고 하죠. 이걸 달성하는 데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분석까지 담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글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지적하는데요. 역시 가장 큰 우려는 대규모 실업,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심화, 이거겠죠? 맞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 연구 결과도 인용했더라고요. 미국 일자리의 거의 절반, 47%가 자동화 위험에 처해 있다. 47%요? 와. 네, 이게 결국 AI 기술을 가진 소수에게 부가 더 집중될 수 있다는 경고고요. 기본소득제 같은 대안이 논의는 되지만 여전히 논쟁 중이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글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제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스티븐 호킹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경고했던 거예요. 초진일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위험. 아, 그게 정말 무섭죠. 네. 그래서 이 글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과연 AI의 목표와 우리 인류의 목표를 어떻게 일치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윤리적인 딜레마도 정말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차고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감시 기술이 막 남용되는 거, AI 결정이 편향되는 문제. 네, 그런 문제들이요. 그리고 그것도 있네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필터 버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생각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뭐 가상현실에 너무 몰입해서 현실에서 고립된다거나 이런 인간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이 글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이랄까요? 네. AI의 편리함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진정한 사회적 연결 같은 걸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는 거죠. 결국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AI를 개발하고 사용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 또 윤리적인 틀 이런 걸 만드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AI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글은 50년 후 AI와 함께할 인류의 미래가 뭐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 딱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끊임없는 성찰과 현명한 선택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AI는 그냥 도구일 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메시지 같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글의 마지막 질문이 우리는 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였잖아요. 네. 여기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은 뭐가 있을까? 작은 실천이요? 네. 뭐 예를 들면 AI 관련 뉴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본다든지 아니면 AI가 내 직업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래 100년간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되며 인류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분야별로 기술 발전 방향과 그에 따른 기회 및 도전을 과학적, 기술적,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우주 진출, 생명공학, 나노기술, 기후 대응, 양자 컴퓨팅, 에너지 혁신, 뇌공학, 사회윤리 등 9가의 영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기술 발전의 전망을 깊이 이해하고 인류가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기회와 도전을 1.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초고도화된 AI와 자율로봇. 미래에는 사람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함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말에 이르면 인공지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고도화될 전망입니다. 현재도 인간 수준에 가까운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 중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수십 년 내 인간 수준 AI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고 100년 후에는 AI가 대부분의 인지 작업을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하는 자율학습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감정적 상호작용까지 가능한 사회적 존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로봇은 이미 위료교육 등 분야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도우미 역할을 시작했고 사용자의 감정과 반응에 맞춰 행동을 조정하는 기술이 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감정 표현이나 공감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고 사람들은 로봇을 친구나 동료처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완전 자율형 로봇의 역할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제조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활약하던 로봇들은 가정, 의료, 서비스 등 사회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일상적인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노약자를 돌보는 간병 로봇이나 가사 도우미 로봇,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 노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입니다. 22세기에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져 군사 분야에서도 인간 기계의 정신적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UN 미래 전쟁에서 인간과 기계 시스템 간의 전례 없는 공생과 매우 매끄러운 인터페이스. 이는 곧 작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의 두뇌와 AI가 직접 연결되어 능력을 높이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보편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AI와 로봇공학 발전은 막대한 이득과 심각한 고민거리를 함께 안겨줄 것입니다. 한편으로 초지능 AI와 로봇 자동화는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인간이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AI가 인간의 효율을 증폭시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역할 축소와 일자리 대체에 따른 문제가 불거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AI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이미 교육, 의료, 제조 현장에서 사회적 AI 로봇이 활용되며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정교한 로봇이 등장하면 단순 노동뿐 아니라 전문직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스퍼드대 등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간 전체 직업의 절반가량이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도 큰 부전입니다. AI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지능과 감정을 갖게 될 경우 인격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AI의 차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AI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일부 전문가는 고도화된 AI 로봇에게 일정 권리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논의를 뒷받침할 정책과 규범 마련이 시급하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신뢰할 만한 AI 개발 원칙과 책임 소재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미래 AI와 로봇공학은 인간과 구별 어려운 수준의 지능과 사회성을 지니며 전 분야에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생산성과 편의를 높여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재편과 윤리적 딜레마를 가져옵니다. 인류는 AI와 공존하면서 인간 고유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하며 기술을 통제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우주 탐사 및 행성 거주, 다행성 종족을 향하여 나사가 구상한 미래 화성기지의 상상도 화성 지하에 온실을 만들어 식량을 재배하고 원격 로봇과 우주 비행사가 함께 기지를 건설하는 모습. 인류는 향후 100년 내에 지구 너머 행성으로 생활권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화성을 비롯한 외행성에 인류 거주지를 건설하려는 목표가 현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과 국가들이 모두 21세기 중반부터 화성 유인 탐사와 식민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2100년경에는 달과 화성에 지속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기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실제 한 미래학 보고서에서는 2100년까지 달에 자급자족 식민지가 세워지고 화성에도 수백 명 규모이지만 정착민이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영구개척 기지로 시작하겠지만 점차 거주 인구와 시설을 늘려 지속 가능한 식민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행성 거주는 인류 문명을 다행성 종족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한편으로 이는 인류 생존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철학자 토비 오드는 현세기 내 인류가 멸종할 확률이 6분의 1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지구 밖에 인간 거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우리 후손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구의 대형 소행성 충돌이나 초화산 폭발, 핵전쟁 같은 전 지구적 재앙이 닥칠 경우 다른 행성에 거주지가 있다면 인류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 이주 계획에는 인류의 종 보호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행성에 사람이 살게 되면 각 사회가 독자적 실험과 혁신의 허브가 되어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화성 식민지는 혹독한 환경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공학이나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달 거점은 지구와 우주를 있는 경제권을 형성하여 우주산업 혁신을. 우주자원 채굴 역시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구 바깥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면 에너지와 소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행성에는 백금족 금속이나 희귀 광물이 다량으로 존재하며, 달에는 헬륨-3처럼 핵융합 발전에 유용한 자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 기업과 기관이 소행성 채굴 기술을 연구 중이며, 실제로 가까운 소행성에 탐사선을 보내 자원 채취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밀 채굴 로봇만 개발되면 우주자원 채굴은 생각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2100년경에는 우주 엘리베이터나 대형 운반선을 통해 채굴한 자원을 지구나 화성 식민지로 운송하는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광산업은 지구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도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얻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우주 경제권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행성 거주의 실현에는 극복해야 할 막대한 도전이 존재합니다. 우주 이주 기술 자체도 난제지만 무엇보다 화성과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 인간이 생존하고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화성은 대기가 희박하고 자기장이 없어 우주 방사선에 직접 노출됩니다. 장기간 머무르면 암 발생 등 건강 위험이 커지므로 기지와 우주복에 강력한 방사선 차폐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균 영하 60도의 한냉한 기후, 거의 없는 산소, 물 부족 등 환경적 제약도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현지의 얼음에서 물과 산소를 뽑아내는 현지자원 활용 기술, 밀폐 생태계에서 식량을 자급하는 우주농업, 거주지 전체를 방어하는 돔 구조물이나 지하 거주지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사는 화성의 토양과 얼음을 이용해 방사선을 막는 아이스홈 개념을 제안했고, 일부 과학자는 생명공학적으로 고산소 생산조류나 내방사선 미생물을 투입해 화성 환경을 개척하는 방안도 연구. 더구나 행성 식민지 건설은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수반합니다.
누가 우선 이주하는가, 행성 거주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규정하는가, 토지 소유권이나 행성 환경보호 문제 등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합니다. 우주조약상 전체는 어떤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식민지가 생기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화성같이 미개척 생태계를 인간이 개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만약 화성에 미생물 생명이 있다면 인류의 이주가 그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성보호 원칙과 인류의 개척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100년 후 인류는 달과 화성의 발판을 마련해 우주로 진출한 종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인류 생존과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혹독한 환경 극복과 윤리적 딜레마라는 도전을 동반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구 밖의 두 번째 고향을 건설한다면 인류 문명은 더욱 복잡하고 풍요로워지겠지만 그만큼 성숙한 책임의식과 국제협력이 요구될 것입니다.